1차 모의 테스트 기말고사를 위한 첫 관문이죠. 이 관문을 잘 넘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오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해보면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3, 4, 5가 되는 거고, 이제는 뭐 헷갈릴 사람은 없겠지만 A라고 하는 거는 1, 2, 6뿐만 아니라 B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원소가 모두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고, 그래서 3이 B에 들어가는 거 맞는 말, 4가 A에 안 들어가는 게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부분집합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 안쪽에 있는 4하고 5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 3, 5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누구 때문이냐면 이 때문이죠. 2가 B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5번도 다 맞는 말, 틀린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진부분집합이 뭐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뭘 제외한 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야? 몇 개가 돼야 돼, 준아? 원소가 몇 개야, 지금? 5개니까 2의 5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 32개가 된다. 진부분집합은 그 부분집합 32개 중에서 자기 자신은 빼는 거니까 32에서 1을 갖다 빼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1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은 당연히 부분집합이자 진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5의 양의 약수니까 1과 5 일부만 들어있으니까 진부분집합이고, 디귿은 6 미만의 자연수면 1, 2, 3, 4, 5가 되는데 얘는 안 되죠. 왜냐면 1, 2, 3, 4, 5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이지만 뭐는 안 된다? 진부분집합은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이 되는 거고 얘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에서 B를 갖다 뺐더니 뭐가 남았다? 마이너스 1하고 2가 남았대. 그 얘기는 여기 그러니까 집합 A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B를 갖다 뺐는데 B를 갖다 빼면은 한 개만 겹치는 원소라서 뺐는데 걔를 갖다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았다? 마이너스 1과 2가 남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딴 건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차 집합 B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마이너스 1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2도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둘 중에 하나죠. A 더하기 1이든지 2A 제곱 마이너스 1이든지. 맞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찍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누구일 것 같아. 그냥 기분. 여러분들 기분 말 안 해주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볼게. 만약에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a가 마이너스 2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첫 번째 거 2,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 7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이다. 그래서 A하고 B의 공통되는 원소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7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 빼고 나면 2하고 마이너스 1만 남는다.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A 더하기 1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2A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A 제곱이 2A 제곱이 0이니까 A 제곱도
A도 모두 0인 거고 A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파악해서 결론을 내리는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갑니다. 색칠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 자, 색칠된 부분을 나타내는 거 할 때 지금 여기서 절대 답이 안 되는 애가 누구냐면 2번이랑 3번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색칠한 부분은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인데 지금 2번은 B에서 3번도 B에서 저만큼을 빼라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B에서 뭔가를 빼면은 B하고 공통되는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저 부분은 B에 들어있던 부분이 아니죠, 애초에. 맞습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1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1번 A에서 B합집합 C를 갖다 빼면 남는 부분은 어디가 될 거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합집합 C에서 A를 갖다 빼면 남는 부분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에서 A하고 B, A하고 C에 겹쳐지는 부분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빼버리면 여기만 남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열심히 막 멋지게 풀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선생님도 하나씩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로 계산할 때 절대로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녀석들만 빼버리고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4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평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평화시에 살고 있다. 뭘 고르라고 했냐면 부정인 명제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평화시에 살고 있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평화시에 안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죠? 예요. 모든. 모든이라는 단어도 뭐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이해돼? 그래서 지금의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평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평화시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평화고등학교 학생은 평화시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4번이 되겠죠. 평화시에 안 사는 애들이 몇 명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떤 애가 그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한 명은 평화시에 살고 있지 않은 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6번입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도록. 야, 기다가 편하니 아니다가 편하니? 기다가 편한 거 아니야? 뭐뭐이다가? 뭐뭐가 아니다. 추지훈이 아니면 그러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근데 추지훈이면 그러면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를 봤을 때 뭔가 또는이 나오거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뭐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냐면 대우 명제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뒤에 있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x-2k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kx-6이 0이다. 요게 대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고쳐놨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냐면 Q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x-2k가 0이라는 건 x가 2k인 거죠. 그래서 x 이퀄 2k가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2k를 갖다 집어넣으면 2k 전체 제곱이니까 4k 제곱. x 대신에 다시 한번 2k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k 제곱. 마이너스 6은 0. 한쪽으로 넘기면 6k 제곱은 6, k 제곱은 1이다. 그러면 k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풀마 1인데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양수인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1이다.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지금 PQR이 지금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번에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not P가 Q한테 화살을 쏘는 게 맞는 말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맞는 말이 되려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림 봐봐. 돼, 안 돼? 안 되지. 누가 더 커? P의 여집합이 오히려 저 Q보다 더 큰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달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화살을 맞는 거니까 not Q이면 나달이다가 참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대우명제 이용해서 R이면 Q이다가 참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R이 Q의 부분집합인지 보면 되는 건데 R이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또 Q가 R의 부분집합이잖아요. 틀린 말이죠. 세 번째,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not Q이면 P에다가 참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얘도 틀린 말이죠. 오히려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3번도 틀린 말이다. 네 번째, P면 나달이다. 가 참이 되려면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틀린 말이니까 거짓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달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 얘는 R의 여집합 그 다음에 P가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를 성립하지 않느냐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얘가 거짓인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입니다. 자, 0, A, B, 1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AB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AB보다 오른쪽에 있는 저 녀석이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AB에서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뺐을 때 그게 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통분을 좀 해보시면 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AB분의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니까 분모에 있는 A, B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작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작은데 둘 다 양수니까 A제곱도 B제곱도 1보다 작아지게 되겠지.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하면 4분의 1 되는 거니까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제곱이 1보다 작고 B제곱이 1보다 작으면 A제곱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고 그래서 위에 분자에 0보다 작은 거 두 개를 갖다 곱하면 0보다 커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틀린 말이다. AB에서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를 갖다 뺐는데 0보다 커졌으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큰 거냐면 AB가 더 큰 게 돼야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 더하기 B에서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갖다 빼가지고 그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는 하나는 분모가 B고 하나는 AB니까 분모를 AB로 통분을 하면 분자는 A제곱 더하기 AB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AB 분의 날라갈 거 A제곱 A제곱 날려주고 그 다음에 B로 묶어내면 A-B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호를 판정하면 A도 B도 B도 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A가 B보다 작으니까 A-B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저기는 저 세 개가 다 양수였는데 a-b 음수 하나 갖다 곱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작다. 그러면 또 누가 더 커져 버리는 거냐면 뒤쪽에 있었던 얘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니은에 대한 이야기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8번에 대한 답은 몇 번이 될 거다? 3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건 b와 a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1의 관계니까 다시 통분하면 a 더하기 1분의 b 곱하기 a 더하기 1 빼기 b 빼기 1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보면 a 더하기 1분의 ab 더하기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a 더하기 1은 분명히 양수 그 다음에 a하고 b를 갖다 곱한 건 지금 다 1보다 작은 녀석들을 갖다 곱하니까 ab가 1보다 작아지고 그 얘기인즉슨 ab-1이 0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는 음수니까 0보다 작고 그러면 우변에 있는 a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1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좌변에서 우변을 갖다 빼서 그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잘 채우면 됩니다. 그 네모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값 a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a 제곱이 된다는 거.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좌변의 어떤 값을 계산을 좀 해보자면 4 곱하기 절대값 a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절대값 ab 그리고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 빼기 절대값 2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인데 저기에 저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다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a 제곱이고요. 플러스 4 곱하기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2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쨌든 4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a 제곱 4a 제곱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남는 게 4 곱하기 절대값 ab에서 4ab를 빼는 거니까 4로 묶어주면 4 곱하기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여기는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증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2 곱하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2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게 결론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근대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라고 하는 건 이 증명의 과정에서도 등호가 성립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위쪽에서 계산해 놓은 저 4 곱하기 절대값 AB 빼기 AB가 정확히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안쪽에 있는 절대값 AB 빼기 AB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절대값 AB가 AB일 때를 말하는 건데 절대값 AB가 그냥 AB로 튀어나오는 건 언제냐면 AB가 0이어서 부호가 관계가 없거나 AB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옳은 것을 계산하면 1번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증명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이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오늘 문제에서 약간 우리한테 고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A가 B가 C가 모두 다 양수야. 1 더하기 A분의 B, 1 더하기 B분의 C, 1 더하기 C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개시켜서 뭔가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A랑 B랑 C랑 모두 양수라서 A분의 B나 B분의 C나 C분의 A가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1 더하기 A분의 1, B. 그래서 1과 A분의 B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고요.
1 더하기 b분의 c, 1과 b분의 c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고요. 1 더하기 c분의 a, 2 루트 c분의 a, 1과 c분의 a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얘랑 갖다 곱하면 1 더하기 a분의 b, 1 더하기 b분의 c, 1 더하기 c분의 a의 곱은 각자의 최소값을 갖다 곱해서 2 루트 a분의 b, 루트 b분의 c, 루트 c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날라갈 것들 날라간다. 그래서 최소값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 대하여 f, n에서 n으로 가는 이 함수가 있고 fx는 4의 x승의 1의 자리 숫자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다.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의역이 n이란 말이에요. n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는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F1이라고 하는 것은 4의 1승, 4의 1의 자리 숫자니까 그대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는 4의 제곱이니까 16의 1의 자리 숫자니까 6이 되겠죠. F3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니까 다시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또 6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4 아니면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것이니 치역에는 4하고 6이 들어갈 것이고 그 두 개의 숫자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1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1, 2, 3에서 a, b, c로 가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왜냐면은 1대1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2는 그거 빼고 3은 그거 빼고. 오케이? 그래서 P는 27, Q는 6. 27에서 6을 갖다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3번입니다. H.G.F가 G가 되게 만들어주는 1차 함수 hx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는 거는 이제 f하고 g만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h.g.f의 x 그래서 얘는 h의 g.f의 x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gx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누가 있냐면 g.fx가 있습니다. 그럼 g.f의 x는 g의 fx이고요. f는 x 더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1이겠죠. 요 gx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3x 더하기 10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h의 3x 더하기 10이 gx 3x 더하기 1이 나오는 상태까지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hx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이 3x 더하기 10을 t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럼 3x는 t-10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ht는 3x 대신에 t-10이니까
t-10 더하기 1이고 t-9가 되니까 hx는 x-9가 되는 거죠. ht는 t-9, hx는 x-9. 오케이? 그게 13번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에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역함수를 찾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누구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근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지금 써져 있는 대로 보면 왠지 1번일 것 같은데 답은 2번입니다. 뭐 때문에요? 정의역 때문에. 이 함수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는 되고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모든 근의 합은 어차피 2밖에 없으니까 답이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15번. 유리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좌변도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x 더하기 1이고, 우변도 다시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위에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x를 갖다 곱해줬으니까 x 곱하기 bx 더하기 c. 한 번 더 정리하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제곱 bx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x가 c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a.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갖다가 비교를 해보자면 a 더하기 b는 0이고,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c는 3이고,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얘를 갖다가 잘 정리해 주시면 a값, b값, c값 각각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b제곱 0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b분의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1이 0이다라고 하는 지금 식이 하나 만들어줄 거고,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b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이 되고요, 양변을 x로 나누면 x-3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마이너스 3만 이항시켜 주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산을 해야 될 게 b제곱분의 a제곱, 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b분의 a제곱, 그 다음에 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b분의 a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리하면 첫 번째 건 x제곱이고 두 번째 건 뒤집어져 있으니까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갖다가 더하는데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갖다 뺀게 되겠죠. 계산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x-3분의 4x-11의 정의역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근데 정의역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저 유리함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대가리를 쪼개는 일. 대가리를 쪼개기 위해 분자를 4x-12로 고쳐 놓는다. 그리고 다시 x-3분의 1을 갖다 더한다. 정리하면
x-3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 함수는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상수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갖다 그려지는데 x가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x에다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5 x에다가 5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더하기 4니까 2분의 9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2분의 9 라지 m과 스몰 m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1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세 문제 남았습니다. 18번 이거는 이제 그 1학기 때 그 무리수 복소수 파트에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이항에서 생각했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가 루트분의 루트꼴이었는데 합쳤는데 앞에 뭐가 튀어나온 상태냐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상태거든요. 얘가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루트분의 루트 분수꼴에서는 분모가 음수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일 때 물론 분자가 0이면은 그 부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x가 0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이고 얘는 계산하시면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 그래서 지금 앞에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x 자체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18번의 답은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9번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치역을 구하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위로 그려야 돼요. 왜냐면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x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있는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의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21,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1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루트 21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12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20번 A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몇 번 만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면 3번 만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y는 루트 2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쨌든 저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표 평면에 여기는 요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1 반대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직선을 하나 갖다 그릴 건데 그 직선은 y는 kx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냐면 여기는 요 원점 0,0를 지나는 직선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경계가 되는 순간이 위쪽에서 뭐 할 때냐면 이렇게 접할 때. 그
그래서 지금 이 검정색 점선의 k 값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와 kx가 같다.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k제곱 x제곱이다. 한쪽으로 넘기면 k제곱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0이니까 판별식 t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 그래서 k제곱이 2분의 1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요 기울기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